좋죠. 그게 최고의 효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때 계속 컨셉에 대해서 유동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마다 상황도 다 다르죠. 저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행회사와 여기 이제 온라인 회사 두 군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회사를 만들 때 컨셉에 대해서는 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what을 고민하는 건 컨셉이 뭐냐예요. what is.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how를 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럼 내가 정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what의 고민은 당연히 충분히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how의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발전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경쟁사 컨셉을 엿본다라는 거. 당연히 경쟁사 컨셉을 엿봐야죠. 왜 엿봐야 될까요? 예? 또요. 아까 책 드리는 분은 제가 중간에 또 쉬고 드릴게요, 그때. 중간에 또 가면 또 책 안 줬다고 제 뻥친다, 컨셉을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또요. 예? 참여.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또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요. 역시 계속 나오면 점점 들어간다니까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고. 두 분이 하시면 잘 하시겠네요. 컨셉을 잘.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또요. 또요. 계속 제가 또요 하면 계속 나올걸요? 그래야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또요. 시장이 있으니까요. 또요. 여러분. 나름대로 시장을, 자기 회사만의 어떤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기지 않으면 죽거든요. 이기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제가 정규 수업을 할 때는요, 제 정규 수업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제가 물어보면, 늦게 말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정규 과정은 제가 한 10명 단위로만 강의를 하거든요. 일단 규칙은 뭐냐? 무조건 다 답을 해야 돼요. 그 대신, 한 사람이 말한 답을 또 하면 벌금 10,000원.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말하려고 그래요. 왜? 빨리 말해야 유리하죠? 저는 억지로 말하라고 말 안 해요. 그렇게 규칙성을 줘버리면 돼요. 모든 문제에서 다 10번 생각해요. 10명이면요. 뒤에 할수록 뭐예요? 먼저 손을 들어서 빨리 안 해주면 승질나는 거죠. 말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뭐예요? 더 데스하게 들어가야죠.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되게 겉만 한다고요. 겉만. 원래 답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까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 했던 생각을 또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뭐예요? 지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쳐서. 여러분이 컨셉이라는 것도 질문을 잘 하라는 거죠. 질문만 잘하면. 그래서 훌륭한 리더에는 훌륭한 실무자들이 따라오는 거고요. 어설픈 리더에는 일을 어설프게 해도 평가 기준표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 저는 또요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또요의 하나예요. 또요의 하나. 네? 저는 왜 경쟁자를 봐야 되냐? 경쟁자를 봐야 내가 뭐를 할지를 보여요. 경쟁자를 보는 이유는 내가 하기 위해서예요. 뭔가를.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요. 상대성이 없다면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라는 의미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얘기를 가끔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1 때까지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고2 때 공부를 접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종말론에 빠졌거든요. 애들이 공부하면 다 너무 웃긴 거야. 종말이 곧 다가오는데. 가지고 온갖 공부를 뭐 했냐면 그때 본 게 바이블 코드 같은 거 있잖아. 바이블 코드라고 아세요? 숫자와 가로를 맞추면 몇 년도에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바이블 코드라는 게 다빈치 코드보다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 코드에 미쳐가지고 코드 맞추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바이블 코드를 하면서 공부가 이제 바닥으로 가니까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그냥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2 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었는데, 고2 말 때 학교에서 우열반을 나누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어디에 갔겠어요? 예? 아니요. 우반에 갔어요. 그 정도까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우열반에서도 또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반 애들을 대포반의 아이들이라 불렀어요. 저희 학교에서. 대학 포기반 애들. 이제 우반에서는 딱 갈라요 또. 이 뒤쪽은 뭐냐? 자는 애들. 그리고 앞쪽은 공부하는 애들. 저는 뒤쪽에 대걸레 옆에 있는 애였어요. 대걸레 냄새를 맡아야 잠이 잘 오는 아이.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종말론을 벗어나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때 잡은 게 애들이 다 이쪽을 하잖아요. 막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수학은 내 인생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를 팠어요. 예, 영어만 됐다 봐가지고 제가 그때 사전 하나를 외웠죠. 무식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볼 때 학력고사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마이너스 1하고 0을 하래요. 주관식을.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조금 맞춰서 제가 교환학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여러분, 제가 어디 환경에 놓여서 만약 제가 우반으로 갔으면요, 또 다르게 됐을 거예요, 아마. 예, 자기 컨셉을 잡는 거에서 우리가 경쟁자를 잘 보고 남이 뭘 해야 되는 걸 잘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브가 없었으면 아담도 없어요. 그렇죠?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브도 더 여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빡센 회사들이 있어야 돼요, 주위에.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주위에, 그래서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죠. 그 클라이언트를 알려고 하면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를 몰라요. 그 클라이언트가 자주 가는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랑 보세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잡혀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도를 해준다고요.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인식하기를 바라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가요. 그럼 또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 당구 칠 때처럼 약간 야매로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가서 보는 거. 이런 방식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설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득을 할 때도요, 이 사람을 꼬실 거면 누구를 꼬시는 게 나아요? 이 사람이랑 가장 친한 사람을 꼬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요? 물어봐요.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도 혼자 안 내려요. 절대로요.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신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머리 얘기해서 상처받고 가신 줄 알고, 나 왜 그랬을까? 어? 내가 크다고 했잖아요. 아까 내가 가둬놓을까봐? 가둬놓고 길들이는 사람 좀 있죠, 몇 명.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쟁사를 보는 이유는, 자, 이 그림처럼 꼭 이런 거 있죠? 왜 꼭 지 할 것만 잘하면 됐지? 왜 남의 거를 이렇게 왜 맨날 엿보냐라는 거예요. 왜 스파이도 보내고 왜 그 짓을 하냐, 치사하게. 알아야 하니까. 그렇죠? 북한이 뭔 짓을 하는지를 알아야 미국도 대처를 하겠죠. 우리 대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죠. 무조건 반대로 하잖아요. 무슨 청개구리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무조건 반대하니까 뭐예요? 연속성이라는 게 없죠, 애들이. 예. 뭘 일괄적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아무 대안을 못 내놓는 거예요. 예. 걔네들은 저는 그러냐, 자유국가예요. 그 나라가 정말 자유국가야.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말도 막 편한 대로 하죠. 그러니까 누가 말을 막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반대적으로 하는 거죠. 괜히 걔네들 눈치 보고요. 예. 우리가 막 그렇게 했으면 또 걔네들도 눈치 봤을 거야. 예. 우리가 막 해대죠. 그럼 또 걔네들이 또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이게 이제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두 다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숨기고 있죠, 뒤로. 당연하죠.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려주면 당연히 그건 전략도 아니죠. 자, 컨셉은 혼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컨셉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이 바둑을 뜰 때 고민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 화점? 점수요?
예, 바둑이나 뭐 장기나 뭐 뭘 둘 때 가장 고민되는 순간은 장점. 아직 가장 쉽게 되는 게 뭐야? 일단 걔가 말을 옮기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왜? 왜 했냐라는 거죠. 예, 그거를 잘못 빠져들면 뭐예요? 지는 거죠. 오래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요? 한 말 쉬라고 그러죠. 9, 8, 7 이래가지고 한 말 쉽니다. 그때 뭐예요? 시간이 쫓기면 쫓길수록 뭐예요? 빨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 일단 유리하고요. 먼저 움직인 사람이 뒤에 움직인 사람보단 불리할 수는 있어도 또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고민은 제가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고민은 후발자가 더 많이 하겠죠. 자, 체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체스. 자, 여러분, 남의 거를 엿보려면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일단, 컨셉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 슬로건에 숨어 있어요. 보통. 그 회사의 슬로건. 저먼 엔지니어링이에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벤츠는 뭐의 컨셉을 갖고 있어요?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BMW는요? 안 타봐서 모르죠. 저도 안 타봐서 모르는데 책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BMW는 드라이빙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해요. 드라이빙. 아주 여러분 쉽게 벤츠는 사장님이 타야죠. 뒤에 타는 거. BMW는 앞에 타는 거. 예? 지가 모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M은 여러분 아시죠? 이노베이션.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어서 만드는 게 뭐 포스트잇이나 뭐 스카치 테이프 뭐 이런 거 만들죠. 얘네들은. 예. 디지털 다큐먼트 컴퍼니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컨셉을 디벨로핑 시켰을 때 이제 뭐를 할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가 앞으로 얘네들이 뭐를 할지. 왜? 자기네들이 컨셉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하겠어요? 일괄성을 잡겠죠. 그렇겠죠. 자, 어떤 렉서스는 without compromise라는 슬로건을 과거에 썼어요. 그건 뭐예요? 서비스가 오면 철저하게 해주고 있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do more. 더 많이 해주겠다. 예? 애플은 think different. 다르게 하겠다. 대충 잡힌다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물론 까놓고 잡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당신의 컨셉을 무엇으로 잡을까 혹은 만들 것인가. 이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컨셉을 잡으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헤라와 랑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거죠. 왜?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컨셉을 잡을 때요, 컨셉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그게 옛날에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정말 저랑 안 친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10점인가 받아가지고 출판부로 정말 돼지게 맞았어요. 예. 맞을 때 그 수를 세보니까 선생님이 틀린 수세로 때리더라고요. 예. 그만큼 수학을 싫어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수학을 싫어하는 애가 미국에 가서, 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학사 석사를 했는데,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눌러 앉은 스타일이죠. 근데 경제학 선생님이 저한테 수학의 재밌는 거를 확 알려줬어요. 왜냐면 난 그때까지 수학은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수학 천재가 되긴 했어. 왜냐면 걔네들은 인수분해를 못해. 대학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줬더니 나보고 조교를 하래요. 확 부담이 됐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잘한다 하니까 잘하게 되대. 예?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뭐 쟤까지 거 춤추고 쟤까지 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니까 그 기대치 때문에 또 열심히 하게 되게 된 거예요. 일단 뭐가 강하냐면 아시아 애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아주 좋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예. 또 다른 고정관념이 뭐냐? 태권도. 태권도의 태자도 모르는데 예. 군대 가서 뭐 한 거밖에 모르는 거죠. 자, 가서 했는데 뭐냐면 그 경제학 선생님이 경제학을 가르치실 때 한 6개월, 한 학기 내내 뭘 갖고 가르치셨냐면 부루마블 갖고 가르치셨어요. 부루마블 게임 갖고. 경제학은 부루마블이랑 똑같아요. 예. 이만한 부루마블을 가지고, 그러니까 클래스라서 15명이 계속 부루마블 게임을 한 거예요. 유가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체스 돌리고, 그럼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TA에서 그 강의를 제가 할 때는 참 영어로 강의할 때 진짜 뻘쭘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다른 거 갖고 했어요. 그때 제가 강의를 한 게 고스톱이었어요, 고스톱. 왜냐면 자식들이 저한테 물어보질 못해. 왜 고스톱도 모르는 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게 뭐냐면 경제학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스톱을 가지고 경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 잘한다고 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질문이 안 나와, 데스하게요. 네, 왜냐면 둘이 뭉실하고 개념을 잡아주는 거니까. 여러분 컨셉 잡을 때요. 컨셉 잡는 게 아니라 뭐였냐, 여러분. 이렇게 잡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장기판을 두고요. 그게 포지셔닝 맵일 거예요. 장기판이 결국 해놓고요. 여기 있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체스를 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사장님이 여기서 말을 돌죠. 그럼 다 뒤에 쓰게 해야지, 뒤에. 같은 시점으로 보게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헤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거 다시 헤라의 뒤에 쓰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랑콤은 어떻게 해야지? 그 랑콤 뒤에 쓰게 하고요. 그러면 싸우질 않아요. 왜? 보는 게 뷰가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죠. 자, 우리 회사가 가려면 일단 경쟁사가 알아야 내가 어딜 가는지 알겠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아이오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컨셉이 뭐예요? 남자분 아세요? 안 써봐서 모르죠. 우린 경험해보지만 모르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아이오페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아이오페는 상당히 유명 송공 브랜드죠. 아이오페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다 사례로 설명을 할 거지만 아이오페가 나왔을 땐 헤라, 화려함. 네? 자, 그 다음 랑콤, 전통. 아이오페는 만들 때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가야 돼. 차별화가, 이런 거죠. 얘가 만약 헤라와 달라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헤라와 달라서 더 나은 게 뭐냐고 했으면 여기 없을 거예요, 또. 네. 우리가 랑콤이랑 달라서 뭐를 주적으로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주적의 개념이 없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누가 적이냐. 옛날에는 투철했잖아요. 예. 옛날에 또리 장군 같은 거 보면 방공영화잖아요. 방공영화. 예. 북한 애들은, 북한 군사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 보면. 다 늑대죠, 얘네들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아이오페는 여러 가지를 보다가 뭐를 잡았느냐. 아이오페는 과학을 잡았어요. 과학. 가장 과학적인 화장품. 그래서 뭘 했어요? 걔네들이 처음 나온 게 올려줘요. 주름 개선 이 부분을 잡았다고요. 다른 데는 이게 피부 했지만 이거는 되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어떠한 요소를 끌어내서 그게 주름살을 높여준다. 그래서 과학적인 느낌, 스마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델도 전인화를 썼어요. 그리고요, 그 패키지도 약간 B컵스럽게, 실험실에서 나온 것스럽게, 컬러는 블루와 실버색, 은색이 아니라 실버색, 약간 차갑고 이런 느낌. 왜? 실험실에서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을 그게 뭐야? 부분에 그게 IMC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네들의 컨셉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군가 여기서 또 여러분 이런 구도가 있으면 또 여기에 얘는 뭘까요? 또 미시아라는 게 또 어디로 파고들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할 때도 회의에서 이렇게 장기판 그려놓고 각자 아이오페와 랑콤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놔봐 하면 사람들이 다 놓겠죠. 그러면 뷰 포인트가 일단 같아야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싸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아까 제가 또 컵 들면은 또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맞는데.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자, 당신의 컨셉은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일단 사다리 타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사다리를 타기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산업마다 사다리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애가 가장 컨셉이 강한 애예요. 그 사다리는 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컨셉을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그 두 번째에 탈 수 있어요. 사다리는 7명 이상 타면 사다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다리가 있느냐. 일단 컨셉을 가지고 일단 봤더니 사다리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걔 컨셉에서 더 쪼개지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7명이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 컨셉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세면 뒤에 가서 흔들어 다 떨어뜨리게. 유통을 막아버리든지 뭘 막아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뭐야?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그건 힘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없으면 사다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면요.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의적으로. 사다리를 세로만 타요? 사다리를 가로로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뭐 가격이라면, 가격이 컨셉이라면 또 뭐예요? 더 저가. 뭐 이런 것들을 엮겠죠. 뭐 1+1,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컨셉의 기획법을 보자. 왜 컨셉은 모호할까? 첫째, 정밀화 작업이 부족하니까요.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 회의를 할 때 여러분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답을 찾으면 죽어. 네? 난 맞는 답을 원하지 않아. 네? 이 자크를 채우지 마시고 자크를 열어주시고 틀리면 틀릴수록 더 보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정밀화가 돼요. 계속 들어가면요. 보통 100%라고 하면요. 20%에서 맴돌아요. 그 아이디어가. 30%까지 들어가죠. 거기서부터 약간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40%까지 들어가죠. 50%까지 들어가죠.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20%에서 계속 도는데 그건 여러분의 경쟁자도 알고 있어요. 네, 20%는 나도 들어가요. 다 보이는 것들이죠.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컨셉은 중앙에 있다고 했잖아요. 중앙에. 자, 그 다음 근거와 기준이 없어요. 근거. 여러분 비즈니스에선 근거와 기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장님은 상관없어요. 대표님은요. 대표님은 오랫동안 그 받아왔던 그 필, 그 직감, 그게 근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표님을 이기는 사람도 있죠. 누가 있어요? 뭐 이사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할 때는 필만 갖고는 안 되겠죠. 실무자들은요. 근거가 없으면 컨셉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분이 몰래 오셨다가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먹힌다고요. 네. 자, 근거,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잘못된 질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 잘못 물어보니까. 자, 조치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것의 컨셉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컨셉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아니라 모호하게 물어보면 모호하게 답할 뿐이고 질문을 바꾸면 컨셉이 뭐예요? 컨셉을 물어보는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자, 우리의 상고의 컨셉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물어볼 때요.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걸 쓰고요. 뭐뭐입니다. 가로를 해서 그걸 하세요. 스폰지 게임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의 컨셉은 K마트와 뭐뭐 달라서 뭐뭐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는 A마트와 달라서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100개, 아니 50개 정도를 써서 50개 다 메꾸라고 그래보세요. 그럼 20%까지 다 들어가요. 안 메꾸면 때려줘요. 그럼 메꿔요. 사람은 메꾸려고 들어요. 네, 자꾸. 자, 컨셉은 태어난다. 자, 컨셉을 태어나는 건 분석적인 컨셉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무자들이나 우리가 컨셉이 없을 땐 태어나게 해야죠. 네, 컨셉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건 뭐예요? 일단 뭐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대충 주섬주섬 해서 컨셉이라는 놈을 휙 만들어 버리는 거죠. 태어날 땐 오래 걸려요. 여러분, 아기 날 때도 10개월 동안 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보면은요. 분석적 컨셉 방법은 두 개가, 세 개가 있어요. 일단 리서치 하는 방법. 그렇죠? 여러분 컨셉은 어디에 있어요? 야, 자, 컨셉을 물어보려면 컨셉을 컨셉이라는 대문이 있어요. 낭낭낭. 컨셉은 뭐야? 하면 걔가 문 안 열어준다는 거죠. 비밀번호, 비밀 질문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신은 본질적으로 달라서 뭐죠? 당신이 어디와 본질적으로 달라서 더 우위점 뭡니까? 하면 거기서 컨셉이 뭐뭐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럼 더 문제는 뭐냐? 그 집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딨냐 알아야 노크를 하죠. 그 집이 어디 있을까요? 컨셉이라는 놈이 어디 살까요? 컨셉, 이름 컨셉, 주민등록번호 뭐뭐뭐뭐뭐. 그 다음에 걔를 나타나게 하는 질문 그 마술 질문 뭐뭐뭐뭐. 도대체 어디 사냐? 만나야 하잖아요. 어디 사냐라는 거예요. 서대문구? 걔는 어디 살까요? 제품 아니에요. 네.
고객의 욕구 안에. 컨셉은 각 사람들의 머릿속에 살아요. 시장도 머릿속에 살고요. 여기다 낙킹을 해야 돼요. 낙. 그러면 얘가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겠죠. 답변을 할 땐 뇌가 답변을 안 하죠. 뇌가 시키죠. 입을 시켜서 말하라고. 그죠? 모든 시장 여기 안에 있는 건 오직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그죠? 입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인터뷰나 FGI 서베이를 통해서 컨셉을 잡아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거. 출력은 입으로 되니까요. 근데 출력이 가끔 손으로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서베이를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컨셉을 끌어내올 수 있는 방법은 출력 단자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정보라는 게 방구로도 나오죠. 그죠? 뿡 끼면 냄새 지독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쓰고 말하는 게 가장 기초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서치를 통해서 컨셉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했잖아. 욕구가 뭐냐. 걔네들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우리가 본질성이 있으면 그걸 컨셉으로 가고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바뀌어야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내부적으로 혁신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컨셉 트리라는 방법이 있어요. 컨셉 트리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 매트릭스라는 법이 있고요. 자, 컨셉 트리는 뭐냐? 여러분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있죠? 컨셉 트리는 뭐겠어요? 나무에 컨셉이 열린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컨셉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셉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컨셉을 부여하는 거고요. 이거 도출은 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컨셉을 끌어내는 거. 이거는 뭐예요? 컨셉이 있는데 이러한 근거를 찾아내는 거. 설득하기 위해서요. 거꾸로 가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느냐? 1구성 요소, 2구성 요소, 3구성 요소, 컨셉의 옵션. 자, 1구성 요소는 뭐냐? 여러분이 가장 그 컨셉을 뽑아낼 때 가장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세 번째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 컨셉은 달라져요, 되게. 자, 가장 사례를 보면, 여러분이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타겟이죠. 타겟을 일단 보면, 그 다음에는 스타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동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그거 할 만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타겟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장소로 잡았어요. 컨셉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셉 회의를 할 때는 뭐를 먼저 볼까라는 뷰포인트가 일단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부터 보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부터요. 어떤 사람은 이거부터요. 컨셉은 고정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겠죠. 자, 이렇게 컨셉은 계속 이렇게 로직 트리 방식으로 계속 축소되고 묶어지고 하면서 어떤 방식이 나와요. 자, 마티즈도 그런 거예요, 마티즈도. 마티즈라는 요소들을 나눠서 이런 구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러한 포인트들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그젠플로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마티즈로 나오는 거죠. 왜 마티즈가 나왔어?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어떤 도매상가를 컨셉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을 일단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가장 경쟁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맛? 이거는 3C로 본 거죠.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건 기업? 이것도 3C로 본 건가? 그 다음에 이건 SWT로 본 거고, 이건 마켓플레이스로 본 거고, 이건 베네핏으로 본 거고요. 그럼 베네핏을 먼저 보면요. 또 달라지죠. 이게 컨셉은 이게 뭐예요? 분석해내서 만들어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느냐? 소비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컨셉을 그걸 인정을 해버려요. 컨셉이 아닌데도. 핸드폰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핸드폰 회사들이 처음에 컨셉은 뭘로 잡았어요? 화소. 7만 화소, 8만 화소. 그걸로 하고 7만 화소가 더 좋다고 했죠. 어느 순간 뭐예요? 없애버리죠. 그 다음은 뭐예요? 패션. 초콜릿. 이런 것들이 대세가 가죠. 화소는 문제가 안 되고요. 처음에 기능으로 갔죠. 처음에 화소, 그 다음에 뭐예요? 뒤집어 놓고 까놓고 해서 폴더형, 가로 붙는 뭐였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안 먹히니까 뭐예요? 또 바꾸는 거죠. 뭐예요? 이제는 패션.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코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컨셉도 우리가 각인된 거예요. 스타벅스는 컨셉 자체가 좋았죠. 앉아 먹는 커피가 있다면
스타벅스 커피는 걸어 다니면서 먹는 커피의 개념이죠. 들고 다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동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컨센서스를 이뤘냐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 대행사에 있다면 이거가 클라이언트랑 나랑 합의가 돼야지 같은 결과를 나오겠죠.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싼 거 하고 싶고 하고요. 나는 일단 가격보다는 질적인 요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요. 근데 다 맞죠. 둘 다 맞는 거예요, 답은. 자, 방향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항목으로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는 컨셉 트리를 적용해야 돼요. 단순히 컨셉의 도출뿐만 아니라 컨셉의 부여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 참 좋죠. 미처 몰랐다면. 근데 그게 제 경험으로는 20%가 안 돼요. 많이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그동안 컨셉 위주의 그런 마케팅이라는 것보다 일단 성과 위주의 마케팅을 더 많이 한다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많이 안 가져요. 일단 매출을 높이기 위해선 다른 것들은 약간 뒤로 가더라도. 왜요? 회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일부터 해요. 사장님한테 10년 후를 얘기하면 좀 멀어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많다고요. 자, 프로덕트, 타겟 이미지, 니즈, 시츄에이션, 컨셉, 옵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B2C예요. 그러면 타겟적 요소가 좀 많으니까 이걸 제일 1순위로 봐야겠죠. 아니야, 우리 회사는 가격 베이스보단 질 베이스야. 그러면 또 뭔가를 봐야겠죠. 아니야, 우리 회사는 이게 아니라 컴페티러스, 경쟁적 위치가 훨씬 더 강해. 그러면 경쟁자를 봐야겠죠. 내가 온라인 마켓을 한다면 여기에 인터파크 뭐 보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돌려서 가로 세로 다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올라갔을 때, 옆으로 놨을 때, 좌로 놨을 때. 네. 시점의 변화를 다 두면 300년, 그게 바로 전방위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쪽만 보는 경향이 많아요. 자, 이렇게 잡는다. 여러분,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회사 다니실 때, 여러분 여기 대행사나 광고회사 이렇게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아, 다행이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힘들어. 그러면 회사 내에서 컨셉을 설득해야 될 요소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왜 왔어요? 여러분, 컨셉을 잘 요리하려면 일단 뭐랑 친해야 돼요? 말장난이랑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말이 없으면 생각도 못해요. 글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창의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글을 버려야 돼요. 글을 버리고 말을 버리면요, 정말 창의적이 돼요. 우리가 창의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름답다를 표현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바로 갇히는 게 뭐예요? 글의 언어라는 거에 갇혀요. 말빨이 좋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죠? 그 디자이너? 앙드레 김? 그 아저씨가 맨날 말할 때 이상한 말 하죠? 그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그런 것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마임으로 한다면, 자기 표현을 잘할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어차피 그런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컨셉이라는 것도 이런 부분으로도 쓰여요.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혹은요, 지금 트렌드 2개를 가지고 말장난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장난. 왜? 진취적인 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카리스마적으로 진취적인 게 있고, 아니면 역동적인 것도 있고, 약간의 형용사의 레벨에 따라 단위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좋다, 많이 좋다, 매우 좋다, 딥다 좋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걸로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점수표를 매겨가지고, 사람들이 진취적이다, 실용적이다, 근데 변화를 추구한다. 말이 달라지면 컨셉도 달라져요. 글이 달라지면요. 어떤 회사는 이노베이션, 어떤 회사는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지금 주택공사인가 어디에서 뭐라고 해요? 랜드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죠.
해가지고 뭐 랜드 디자이너 그게 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 어저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편한 세상 걔네들 컨셉 정말 잘 잡아요. 박수를 보내 내가. 왜? 처음엔 아무도 그 짓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에다가 심오한 느낌을 주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들쑤셔놨죠. 그때부터 뭐야?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이제 아파트는 튼튼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이 아니죠. 이제 아파트는 신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내 라이프 그걸로 잡으니까 모두 다 와가지고 다들 뭐 했어요? 다 새끼를 쳤죠. 여러분 LG 자이는 테크놀로지, 삼성의 레미아는 유비쿼터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뭐가 다른데? 근데 일단 다른 거죠. 왜냐하면 자이는 엄마 뭐 하면 밥솥 나오고 뭐 하는 거죠. 유비쿼터스는 통신의 개념을 좀 많이 준 거고 다 달라요. 말장난이라고 말장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트럼프 월드는 또 다르죠. 계속 그렇게 다르니까 이마트래. 이 편한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아닌 걸 가게 갔죠. 그 다음에 복잡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가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뻘쭘하게 말을 해버렸죠. 집이 뭐야? 복잡하게 가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단순하게 가버렸죠. 집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 보셨죠? 과장님이랑 뭐데 과장님 집이 뭐예요? 어라? 집이 테크놀로지야? 집이 뭐야? 다 웃기게 만들어버린. 그리고 결국 자기네들이 답을 냈죠. 집은 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물먹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캐논 협주곡으로 요번에 완전히 또 바꿔버렸죠. 뒤에서 숙명여대가 가야금 타고요. 비보이스가 춤추고요. 예, 그 다음에 뭐야? 다시 이 편에 지의 개념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요? 또 따라가겠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정리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1등인 거예요, 1등은. 언제나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요, 복잡해지면 단순하게 가고요. 단순하면 이번에 다시 복잡하게 가고요. 그 산업에서 주제를 주죠. 먼저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편한 세상에 캐논 협주곡 그 광고 보셨어요? 엄청나게 그 크리에이티브하게 들어가죠.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이 좀 바보짓을 한 거죠, 이번에 또. 자, 이런 것처럼 실용적이다? 그럼 얼마나 실용적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얘가 가장 이 두 개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함수 관계로 설명을 해야 컨셉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획서를 쓸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자, 컨셉 매트릭스를 통한다라는 건 어떠한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컨셉의 옵션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컨셉의 옵션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컨셉 하나 뚝 떨어지면 좋은데. 이때부터 컨셉은 what이 아니라 뭐예요? what can be예요. 무엇이 될 수 있는가요? 내가 노력을 하면.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꽃몽오리들이 다 있는데 어떤 것을 피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회사 내 힘과 조직력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걸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편한 세상이 그런 거 요소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컨셉이 아니에요. 컨셉보다 더 중요한 게 컨셉을 소문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온다고요. 인정을 해버리고요. 자, 매트릭스는 뭐냐? 수많은 꽃봉오리 중에 누구를 꽃피우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래서 깔때기 이론 같은 게 많이 쓰여요. 깔때기 이론. 일단 뭐냐? 컨셉 매트릭스에 일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무엇이 중요한가?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이 이익인가? 그 다음 컨셉의 4요소. 다 이게 걸리느냐? 그거는 또 컨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행사나 그런 게 아니면 이런 방법은 안 써도 돼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만 바꿔도 컨셉은 보여요. 근데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대행사 하시는 분들은 설득가, 뭐야? 여러분 컨셉을 가지고 정말 아이디어가 좋으면 한 방에 설득이 돼요. 아이디어가 안 좋으면요. 프로세스를 줘야 돼요. 우리가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이런 방법을 하죠. 이건 뭐예요? 프로세스적으로 설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A는 B지, B는 C지, 그럼 A는 C잖아. 뭐 이런 거죠. 낯선 사람이 왔어. 걔가 안 짖었어. 그럼 뭐야? 그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과를 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그런 게 없다면 매트릭스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질문만 잡아봐도 돼요. 자, 이렇게 뭘 물어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셉에 혹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매트릭스 표를 짜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 회의를 할 때요. 여기서 전체 회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라보는 뷰포인트를 일정하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아까 컵 든 것처럼 앞도 맞고 뒤도 맞는데 그거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야죠. 쭉 하다 보면 여기서 쭉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완전한 답이 없겠죠. 어떤 거가 가장 뭐예요? 근사치, 가능성이 높은 거, 힘을 조금만 줘도 활짝 필만한 거를 찾아내는 거죠. 컨셉은 띡 나와가지고 걔가 찾는 순간 뭐예요?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컨셉을 찾는 순간 이제부터 일 시작이죠. 컨셉을 찾아서 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일의 시작이지. 대신 좀 적게 가자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한번 찌르게 되면 뭐야? 여러분 얼음판에 얼음이 얼었어요. 마당에. 얼음을 깨야 돼요. 그러면 첫째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 있고 뭐 있는 사람 망쳐 갖고서 그냥 붕붕붕붕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뽀개져. 그 대신 엄청 지저분하다고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본력이 없거나 찾아야죠. 톡톡톡톡 찾아봐야죠. 쇼생크 탈출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찾듯이 찾아가지고요. 제일 약한 부분을 대고요. 어떻게 돼요? 톡 치면 어떻게 돼요? 쫙쫙쫙 걸리죠. 가장 효율성을 이때는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자, 컨셉 매트릭스를 통해 핵심 컨셉을 도출한다. 그래서 마티지의 사례도, 잘하는 거를 왜 그러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죠. 그럼 뭘 해요? 밥그릇 싸움을 해요. 관리부가 잘했다, 마케팅팀이 잘했다, 아니다, 제조가 잘했다. 이때 가장 뻘쭘한 팀이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요. 뭘로 되냐라는 거죠, 뭘로. 성과가 얼마만큼 우리 제조에 영향을 미쳐졌느냐. 이걸 못하면 계속 섭섭한 거죠. 안 챙겨주면 섭섭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간단한 차, 마무리가 잘 차. 그래서 소재, 빈틈, 단단함. 이런 거를 막 엮어가지고 뭐를 해요? 단어를 만들고 슬로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호한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로 잡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IMC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도 이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다르죠? 다르겠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 내가 새롭게 만들어주고 사람들한테 뭐예요? 일괄적으로 하나의 면만 보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의 면만. 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삼성이라고 삼성이라고 한다면, 삼성, 재수없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돈 많고 뭐하고 이거니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1위 뭐 국가 경쟁력을 하는 부분, 이 부분만 보게끔 여러분 눈에다가 뭘 채워주는 거예요? 눈가리개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눈가리개를. 그러면 이렇게만 보겠죠.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 각도를 보고요. 소비자들은 한 방향을 받게 해서 결국 뭐를 줘야 돼요? 선입관을 줘야 돼요. 선입관. 어떤 기업에 대한 선입관. 긍정적인 선입관. 그래야만 여러분 회사가 나쁜 짓을 해도요,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 부정적인 선입관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일을 하면? 아니면 회사가 조금 어려울 때 되면? 역시 저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사가 사장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컨셉을 찾아낸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오늘은 대행 커뮤니케이션 회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넘어가면 됐고요. 전략적 컨셉 도출은 뭐냐? 다음 클래스에서 계속 시작을 하죠. 전략적 컨셉은 뭐냐? 자, 여러분, 1단락에서 전략적 컨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는데, 제가 지금 병원에 다녀요. 병원에 다니는데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어떤 병이 있대요. 내가 지금 그 병에 걸렸어요. 전염 안 되니까 상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뭐냐면, 몸이 너무 피곤하면, 제 안에, 어렸을 때 뭐 있죠? 천연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거 있죠? 예.
홍역 같은 거 다 걸리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사람마다 일생에 한 번씩 그 병에 걸린대요. 그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한대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도 한번 찍소리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더니 그게 있대요. 근데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전략적 컨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내부에서 뭔가 컨셉을 끌어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예. 그래서 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인성 질환에 걸렸네? 50대 이후부터 나오는 건데,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30대에 나왔겠어? 몸이 아프면, 내 안에서 죽고 있는 균들 있죠? 살아있는 거. 여러분, 우리 몸에도 균이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뭐예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예요? 밸런스가 깨지면 뭔가가 나와요. 그렇죠? 그 뭔가로 인해서 죽기도 해요. 그 뭔가로 인해서 항생을 갖기도 하고요. 여러분, 맨날 좋아. 우리 회사 맨날 좋아. 너무 해피해. 그러면요, 컨셉인가 뭔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위기를 약간 만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만 나와요. 그게 바로 전략적 컨셉이라는 거예요. 목표의식으로 뭐로 우리 회사를 보니까 어랑 없어. 그러면 왜 잘 돼? 그거 계속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차별화 기획. 자, 차별화 기획은 뭐냐? 컨셉을 들을 위해서는 또 차별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차별화. 차별화는 아까 저희 계신 분이 말한 것처럼 정답은 나왔어요. 컨셉을 훨씬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컨셉이라는 게 있으면 컨셉이 무슨 화살표를 쏘느냐? 에너지가 나오겠죠, 컨셉도.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산도요. 여러분, 파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파장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그렇죠? 파장이 이렇게 나. 자, 컨셉이 있으면 컨셉도 파장을 내요. 근데 파장이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파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장은 막 이렇게 요동치고 나온다고요. 계속 차별화를 통해 컨셉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만들면 차별화가 되는 거야? 컨셉이 있으면 차별화가 있는 거죠. 자, 차별화. 머리 달구기. 차별화란 무엇인가? 자, 컨셉은 우리가 그거랑 하면, 여러분, 차별화는 뭘까요?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차별화는 컨셉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피곤해요. 차별화는 뭐야? 컨셉. 컨셉은 뭐야? 차별화. 차별화는 뭐야? 컨셉.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차별화를 아주 쉽게 풀어보실 분. 여러분,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버리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경쟁력이다. 차별화를. 차별화한다라는 거. 제가 이분과 차별화를 한다라는 거. 다름을 통한 우리 성장. 그쵸. 답이 나왔죠. 차별화의 본 개념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진정한 차별화를 만들려면 달라서 나은 거죠. 그죠? 정말 차별화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 것도 잘 못해요. 왜요?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요. 왜? 현실성이라는 게 너무 우리 머리 테두리에 잡혀 있다고요. 한번 차별화는 정말, 여러분, 안진뱅이의 차별화는 뭐예요? 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눈이 2개예요. 그럼 난 차별화를 하려면 눈을 하나 빼든지 눈을 하나 붙이든지 해야겠죠. 그래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형아 소리를 들으면 그걸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박았는데 내가 눈 하나 박았어. 그랬더니 나 봐보래. 근데 내가 잘 보여. 그럼 내 힘이 있어. 그럼 뭐야? 다 달다가 눈 하나씩 다 박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야? 눈 2개가 이상한 놈이죠.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내가 내 왕국을 만들 수 있어요. 없으면요. 맞춰가야겠죠.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돈 주고 자기가 받게 해야겠죠. 세계니까 좋네. 세계가 패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예인부터 박으면 되는 거겠죠. 전략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부터 박아가지고 잉크를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러면 뭐예요?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마에 눈 박아주세요. 뭐 그런 게 나오겠죠. 자, 차별화는 무엇인가? 차별화 컨셉은 어떻게 다른가?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 차별화를 잘 잡으려면, 그래서 차별화를 잘 잡으려면요, 일단 크리에이티브해져야 돼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해지면 차별화가 되느냐? 아니죠. 일단 튄다고 해가지고 차별화는 아니죠. 튄 게 우위성을 잡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김영세 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모셔널 로직.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로직화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크리에이티브도 해야 되고요. 그 크리에이티브를 로직으로도 보여줘야죠. 그래야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크리에이티브가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그 사람이랑 나 딱, 그래, 그거야 하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공유가 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따르기보단 반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반대하려고. 이런 거예요. 밥 먹자. 밥 먹기 싫어. 놀러 가자. 놀기가 싫어. 놀러 가지 말자. 그럼 놀고 가고 싶어. 언제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보면은요. 이건 콜럼버스의 달걀이랑 똑같은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네? 이거 먼저냐? 이게 먼저냐? 차별화가 먼저냐? 컨셉이 먼저냐? 컨셉이 먼저냐? 차별화가 먼저냐? 자, 컨셉과 차별화. 차별화가 먼저일까? 컨셉이 먼저일까? 자, 차별화가 강해서 그걸 가지고 컨셉을 만드는 사람은요, 융통성은 강하지만 독창성은 없어요. 차별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융통성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자기가 그 사람만의 독창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회사도 그래요. 일단 마케팅 중심 회사는 상황 분석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 변화도 시키고요. 때로는 제품 변화도 시켜요. 그러나 언제나 그 회사는 2등이 돼도 1등은 못해요. 독창적으로 핸드폰을 뒤집어 보는 생각은 안 해요. 자기네들이. 그러나 컨셉이 강하고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독창적이지만 융통성은 없어요. 이 회사는 뭐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큰 회사들은 하나 딱 독창적인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뭐예요? 돈 버는 거죠. 아닌 회사는 뭐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일단 트렌드에 빨리 가야 돼요. 네. 회사가 훨씬 더 뭐예요? 이게 정글이라면 훨씬 상황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고요. 이건 두 개의 답은요,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뭐가 낫느냐는 자기가 결정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거죠. 경쟁이 빡세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게 나아요. 네. 네? 막 호랑이가 막 득실득실 거리고 막 이럴 때는요, 도망가고 나무에서 자고 이러고 하는 게 낫다고요. 융통성 있게. 그러나 돈이 많고 경기가 좋고 뭐가 많으면요, 당연히 뭐예요? 내가 타잔이에요. 근데 칼도 없고 힘도 없으면 도망다니는 살아야겠죠. 융통성 있게. 근데 내가 칼도 있고 대포도 있어요. 그럼 뭐야? 호랑이가 다 갈겨버리면 되는 거죠. 숲은 내가 만든다 하면서요. 네? 그거는 경기가 좋거나 자본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면 좋지만 안 된다고. 보통 여러분 보면요, 사장님이 개발자나 그런 거라면 이 베이스가 커요. 사장님이 마케터나 이런 거면 이 베이스가 크고요. 두 개 다 장단점은 있겠죠. 자,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자기 스타일, 우리 회사 스타일대로 진행하면 돼요. 반드시 두 개념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how to 차별화하는 법, how to 컨셉화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컨셉화하는 법은 우리가 알았죠? 아셨어요? 모르면 남으세요. 수업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별화하는 방법. 차별화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차별화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차별화를 어떻게 해요? 차별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차별화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개구리 중에서. 청개구리죠. 그래서 우린 청개구리를 기억해요. 다른 개구리들은 여러분 모르죠? 청개구리만 기억해요. 왜요? 청개구리는 거꾸로 했거든요. 청개구리는 엄마가 하라면 하지 말고요. 엄마도 상당히 걔 때문에 걔를 상당히 기억을 많이 할 거예요. 수많은 애가 있으세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있죠? 오리가 낳는데 걔는 백조였죠. 근데 걔는 미운 오리 새끼였죠. 차별화는 걔예요. 차별화가 되면 일단 쌤복이 좋으면요, 차별화가 돼서 이쁨을 많이 받고요. 쌤복이 없으면요, 푹박을 당하겠죠. 그러나 차별화가 안 되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는 차별성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선생님이 제가 온지도 몰라요. 어느 날은 아침에 자니까 잤거든요. 안 깨우죠. 네. 일어나니까 학교 애들 다 갔더라고요. 집으로. 아무도 안 깨워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학교 가는 애들 있죠. 차별화가 전혀 없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한 친구가 뭐냐, 그 친구는 싸움을 잘했어요. 네. 알러브 스쿨에 가니까 딱 기억나. 그리고 걔가 딱 오니까 일단 뭘 보느냐,
아직도 사람 때리고 다니나? 이런 걸 봐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봤어요. 전혀 기억 안 나.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컨셉은 설명 많이 필요하면 컨셉 아니라고 했죠. 걔 있잖아, 나. 그렇게 말하면서 기억이 나요? 너! 근데 얘는 올 때부터 알아요. 내가 수많은 고등학교 여자애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애는 차별화가 된 거죠. 나로서는요. 알러브스쿨에 걔가 와요. 가슴이 뛰어. 아이고, 많이 망했구나, 애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애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차별화를 하려면 달라야 돼요. 다른 거는요, 대충 달라서는 안 돼요. 흑이면요, 난 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차별화를 하려면요. 남들이 옷 입고 다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빨가벗고 다녀야겠죠. 그게 정말 차별화라고요. 자, 차별화. 튄다는 거, 차별화한다라는 거. 튄다는 것과 차별화한다는 건 무엇이 다르냐? 튄다는 거, 컨셉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컨셉, 우의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식료품점에 가면 사람들 다 조용히 계산하고 있죠. 줄 서서요. 그건 그냥 차별화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가서 확실히 차별화하는 게 식료품 계산하면서 오호 하고 춤추고요. 막 깽가리 추고요. 막 자기 혼자서 막 그래봐요. 그럼 뭐예요? 주목받죠. 차별화라고요. 여러분, 등산 갈 때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죠. 여러분, 평생을 올라가 봐요. 차별화가 되는지. 차별화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산을 올라가면 돼요. 누군가 더 높은 산을 올라가면 여러분 더 높은 산 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뉴스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앞동산만 올라가도 놀라운 세상에서 나와요. 그 대신 문제는 하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난 게 뭐냐라는 거죠. 난 게 있다면 해볼 만하죠. 난 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바보 취급당하겠죠. 튄다는 거의 단점과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컨셉이 있다라는 거. 자, 차별화의 함정. 사람들은 많이 단순히 튄다라는 거에 대해서 차별화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할프플라자닷컴 아시죠? 네, 모든 걸 다 반으로 줬죠. 그러나 얘는 차별화가 안 됐죠. 왜요? 본질성이 없었죠. 원래 그러지 않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뻥쳤죠. 잡혀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이틴 홀이라고 자기 엉덩이를 마지막 홀이라고 골프장에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얘가 광고한 거예요. 광고. 자기네 회사를. 여러분 이건 튀었죠. 일단 튀었죠. 그래서 얘한테 이 회사가 와 정말 재밌다. 저 회사에 가서 하면 재밌다. 하면 베네핏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갤러리들이 저런 미친놈이 있나 저런 싸가지 없는 회사가 어딨어. 그러면 뭐야? 해서 망하는 거겠죠. 그건 뭘 봐야 돼요? 상황을 잘 봐야겠죠. 그런 짓을 할 만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PPL이라고 아시죠? PPL 영화에다가 삽입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주인공이 막 찌르고 막 피토하면서 막 죽고 있어요. 막 찔러. 근데 뒤에 코카콜라 아시죠? 그러면 좋아요? 근데 노출되면 좋잖아요. 근데 뭐 여기 안에서 코카콜라. 하군요. 이건 좋겠죠. 주인공이 막 너무 기쁘고 막 하는데 뒤에 코카콜라 있으면 좋겠죠. 막 사람 막 죽고 막 이런데 뒤에 코카콜라 해서 좋냐고요. 이거 또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간다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나 좋은 거에 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회사, 우리가 국가대표가 나갔어요. 근데 상대방 골 라인의 뒤에 있는 거. 삼성전자 상대방 골에 있어요. 먹었어요. 이거 근데 삼성전자 뒤에서 계속 나와. 이게 좋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좋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이유냐? 국민들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보여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안 좋다. 부정적인 게 연상되니까. 긍정적이다고 하는 분은요.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분이 자기네 볼 아니면
대세적으로는 학자들이 한 거는 일단 좋다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까먹어요. 자기가 봤다는 것만 기억을 해요.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보면 일단 좋은 거야. 많이 보면 일단 익숙해지거든요. 그것도 이런 부분도 뭐예요? 남이 안 하는 부분을 했다라는 거에 뭔가 베네핏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계산을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떡 도날드 뭐 이러죠. 이게 차별성이 있죠. 그러나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차별화가 있는 거죠. 없으면요 지랄하는 거죠. 없으면 맥도날드가 와가지고 뭐예요? 쑥 걸겠죠. 하지 마 이러고요. 뭐 자 차별화 함정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죠? 튄다고 믿는다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줄 그으면 차별화가 되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줄 그으면. 줄 그어도 차별화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네? 오리온 초코파이가 차별화를 성공했죠. 어떻게 성공했어요? 정이라는 걸로 했죠. 왜? 초코파이라는 거는 그 단어가 안 나왔죠. 근데 사람들이 막 하니까 어떤 요소, 초코파이를 먹어서 내가 득이 되는 거 있다고 했죠. 뭐예요? 여러분 혜태 초코파이를 갖다 주면 띵이 안 떠요. 광고에 뭐 주면 띵 오리온 초코파이를 주면 여러분 초코파이를 주는 건 뭐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가 아니죠. 초코파이를 주는 건 챙겨주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거죠. 그래서 뭐 하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의 힘이라 이거 자기네들에서 정 캠페인이라고 하죠. 제일기획에서 그거 자기네들끼리 좋은 거라고 자평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휘바도 그죠. 휘바 자이리톨이 휘바도 그런 거죠. 휘바가 뭐예요? 기억나시죠? 핀란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후 춤추고 간 거야. 자이리톨이라는 거에서 뭐 준 거야. 여러분 자이리톨도 엄청나게 간 거죠. 자이리톨 껌 씹는 거에서 뭘로 간 거예요? 치아 예방이나 이런 걸로 가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 이런 껌 씹으신 분 별로 없어요. 다 자이리톨만 씹으실 거죠. 그렇죠. 내가 자이리톨을 씹어서 좋은 게 뭔데요? 뭐죠? 그거? 뭐죠? 그 자작나무에서 남는 거? 그게 자이리톨이지. 맞아. 줘봐요. 이름을 본질성으로 같이 해버리니까 걔가 최고죠. 씹어서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치아 예방. 자이리톨을 씹는 거죠. 나머지는요, 뭐, 옛날에 뭐, 아름다운 아가씨, 뭐 이런 거 있죠. 어찌 그리 예쁜가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씹으면 아름다운 아가씨 나한테 와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좀 모호해지는 거죠. 컨셉이 분명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정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들은요. 모호한 거죠. 상대적으로요. 이런 사례는 많아요, 여러분. 오비 맥주가 모호하게 가면은 하이트 맥주는 어떻게 갔어요? 물이라는 걸 잡았죠. 물이라는 컨셉을 잡는 순간 걔는 수돗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이트 맥주, 오비 맥주에서 목 잡았어요. 톡 잡은 거죠. 네. 근데 그게 아직 잘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일단 머릿속에 박혀버렸으니까요. 한 요소가 박혀버리면 나머지 요소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 애들이 이렇게 중국 애들이 오 초코파이. 여러분 여기다 뭐 한지 알아요? 금오를 박아놨어요. 금오가 초코파이를 만들어요? 네? 튄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스와 캐드스 뭐 이런 거 노래방에 가면 이런 거 주잖아요, 여러분. 네. 참고로 이 사업이 대박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카스가 아니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얘네들이 푸마해요? 네? 이게 왜 많이 있냐면 특히 여러분 로고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사람들이 그림만 이쁘면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로고가 좋아서 잘 된 회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요. 로고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식하게 생겨도 뭐예요? 멋있게 여러분 유한양에 아니 또 좀 아니죠? 그래도 뭐예요? 밀어붙이잖아요. 이쁜 게 아니라 뭐예요? 효율성이죠 그냥. SK가 성경에서 더 갈 때는 SK를 줄인 거고, 예? LG가, 예? 뭐예요? 글로벌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LG를 줄인 거죠. 효율성의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고를 바꾼다, 컨셉을 잡는다고 해서 이쁘다, 뭐 하다는 것보다 뭐예요? 물론 이쁘고 트렌드에 맞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은 아니다. 예? 푸마, 투마, 나이스? 이거는 어디서 줬죠? 그거 뭐지? 누가 그거 줬죠? 살인의 추억에서 나이스 사주지, 나이스 사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차별화 함정. 아까 말한 것처럼.
로고만 붙이면 차별화됐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일단 이게 이름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로고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구 있죠. 구마다 로고 있고 캐릭터 있는 거 아시죠? 그게 한 2, 3년 전에 한번 유행이 돼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고 만들고 캐릭터 만들면 차별화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예요? 정말 오산이죠. 그건 브랜드 회사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죠. 그러나 더 힘든 게 뭐가 기다려요? 어떻게 정말 그걸로 차별화를 할 것이냐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죠. 만들어 놓고 뭐예요? 안 쓰죠. 그죠? 안 쓰는 게 많죠. 여러분, 코카콜라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 놓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진화하는 거라고요, 진화. 프루덴셜이나 뭐 이런 게 10대 번 바뀌어요, 10대 번. 계속. 왜? 니즈에 따라서 받쳐주는 거지, 변화해가지고 우리가 바꿨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이 방법이. 또 역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내 안에서 혁신하고 싶어요. 그럼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혁신하는 회사를 보죠. 그럼 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써도 되지만, 여러분, 여러분, 원숭이한테 비단 옷 입혀봤자 뭐예요? 원숭이죠.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원래,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원숭이를 사람으로 바꿔놔야죠. 그리고 나서 옷을 입혀놔야죠. 자, 이렇게, 여러분, 차별화의 함정. 네 번째, 품질과 서비스만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품질과 서비스만으로 차별화가 안 돼요. 네. 여러분, 서비스가 좋다고, 여러분, 옷을 살 때요, 폴로나 이런 거 있겠죠. 좋은 브랜드야. 여러분, 영세한 데는 더 좋은 데도 많아요. 옷으로만 따진다면요. 품질로만 따진다면.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에 TV를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 루이비통인가 뭔가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대요. 전량.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되게 커졌는데 그 회사가 그걸 만들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샵도 만들어 보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개발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품질과 서비스 AS도 루이비통처럼 해주는데 안 된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그 이상이 있구나. 당연하죠. 그 이상이 있죠. 모든 브랜드 회사들이나 그 품질 차별화된 회사는 일단 한 번 차별화가 되죠. 그럼 뭐예요? 차별화에 대한 방어벽을 쌓는다고요. 공격. 다른 애들이 못 들어오게 뭐예요? 역사를 심고요. 철학을 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뭐예요? 쉽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지기만 어렵지 한 번 붙으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장기간을 못 보니까 그냥 쇼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그런 게 많아요. 미투 제품, 트렌드 제품. 뭐 누가 비타 500 성공하면 난 비타 1000. 예. 비타 뭐 2000, 3000. 그것도 안 되면 큰 용기, 작은 용기.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경쟁 상황이지만 비타 500 광동제약은 오래 가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거를 제일 먼저 오랫동안 만들었죠. 본질적으로 광동제약이 또 했기 때문에 이 비타 5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하나 또 사례 들려드릴까요? 삼성 우황청심원 아세요? 삼성 우황청심원은 어떤 우황청심원이에요? 옛날에는 우황청심원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였죠. 그래서 금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씹어먹는 거였죠. 근데 우황청심원은 원래 응급약이죠. 여러분 이분이 지금 수업을 하다가 그냥 합시다. 예? 나 어떤 분은 나랑 결혼하기도 해. 수업 시간에. 이분이 간질로 해가지고 라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황청심원을 먹여야죠. 자, 정신 차리고 이거 씹어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 누가 씹으면 누구는 뭐 해야 돼요? 마셔야겠죠. 삼성 우황청심원은 마시는 우황청심원이에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버렸죠. 어떻게 봤어요? 정반대로만 봤어요. 씹어? 그럼 마셔. 왜? 마셔서 나한테 나은 게 뭐냐고요. 마셔서 혜택이 되는 게 더 많죠. 왜? 하는데 꼴깍꼴깍 먹일 수는 있죠. 그죠?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애들이 또 붙었죠. 그러면 누군가는 마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는 거에 반대는 안 마시는 거 붙이는 걸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뭔가 계속 그렇게 디벨로핑이 된다는 거야. 마셔. 여러분,
데일밴드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데일밴드 붙이면 상처가 치료가 되죠. 딱지가 지죠. 유럽에서 들어왔죠. 이번에 딱지가 안 지죠. 누가 딱지를 만들면 누구는 안 만들죠. 여러분 천연두도 있죠. 천연두. 천연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다 누구만 봤어요? 걸린 사람만 봤죠. 걸린 사람만 다 헤집어 봐서 왜 걸렸는지를 봤죠. 천연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안 걸린 사람한테 나왔죠. 안 걸린 사람을 뒤집어 보니까 뭐예요? 걔네들은 일정하게 어떤 거에 한번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빼가지고 천연두 백신을 만든 거죠. 걸린 사람은 아무리 뒤집었자 못 나왔다고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걸린 사람은 아무리 뒤져서 안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이번에 안 걸리는 사람을 뒤져봐야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융통적인 사고를 가져야 차별화를 잘 잡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벤츠를 산다, 렉서스를 산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품질과 서비스만으로 본다면 배기량, 좌석, 스타일 이런 거 보죠. 그러나 우린 결국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좋아서 산다라고 해요. 나는 렉서스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벤츠지. 여러분 강남은 아우디가 많고 강북은 벤츠가 많고. 이런 성향지, 품질과 서비스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대 몇 대가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우디를 타서 어떤 이미지를 가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과 서비스 그 이상이 있다. 자, 세 번째, 차별화에 있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해지고 크리에이티브해지고 크리에이티브해지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크리에이티브하지 마세요. 그래야 크리에이티브가 나와요. 뿅뿅뿅뿅뿅 아이디어는 말 쉽죠.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로직으로 만들고 현실화하는 거에서는 힘들어할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차별화는 단순한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삼성 우황청심원 마시는 우황청심원 얘기해드렸죠. 걔네들은 이게 마셨을 때 뭐예요? 마셨을 때 좋은 점을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알았을 때 사람이 먹겠죠. 그러겠죠. 여러분 이런 사례 많아. 또 여러분 생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처음으로 생수 나온 게 뭐죠? 외국 거 있잖아요. 에비안이 왜 대단한 거예요? 물을 사 먹어? 그게 깼죠. 사 먹어. 스위스에서 나오는 약수로 해가지고 누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프로모션 걸 때 뭐라고 했어요? 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약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따라왔죠.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이제 나도 생수. 처음에 그 사장이 나와서 물을 마셨다고요. 딱 마시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서 에비앙은 마셔? 그럼 난 뿌려. 에비앙은 뿌리는 줄 알고 왔어요. 또 우리는 좋은 물이라 얼굴 뿌려주면 얼굴에 그게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 막 뿌리고 다녔지 않지? 계속 진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면 정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레이드 아이디어에, 자, 이런 거. 여러분, 아이디어는 많죠? 핸드폰 광고 보면 아이디어 많아요. 옛날에 제가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오빠 전화해. 그게 017이야, 016이야, 011이야.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빠 전화해. 크리에이티브는 되게 뛰어나. 근데 뭔지가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관성을 주죠. 문근영이 하면 KB, 국민은행. 문근영은 KTF.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계속 밀죠. 옛날에는 막 뒤집박 죽였단 말이에요. 크리에이티브가 로직을 앞서면 재미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판매에 영향을 못 미쳐요. 재미만 있어요, 재미만. 자, 서머리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차별화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서 차별화를 해야지 차별화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컨셉이 강하고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하면 여러분 융통성은 없지만 독창성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차별화를 통해서 컨셉을 하려고 하면 융통성은 강하고 독창성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장점은 다 있어요, 장점은. 차별화의 정확한 이해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컨셉이 안에 있고 차별화가 있으면 실제로 고객이 느끼고 원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경쟁사와는 다른 의미에 있고 독특한 가치적 우위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해요. 자, 즉 진정한 차별화란 반드시 컨셉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잡는 거예요. 차별화 커뮤니케이션을요. 자, 그 안엔 이게 있죠. 다시 이게 이 안에 또 있죠. 그러면 이 개념은 뭘까요?
차별화를 소문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밥솥보다, 정말 좋은 밥솥보다 더 좋은 밥솥이 뭘까요? 밥이 맛있는 거야? 그거는 좋은 밥솥이 하는 일이죠. 밥이 맛있는 거지. 좋은 밥솥보다 더 좋은 밥솥은 뭘까요? 이것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좋은 밥솥, 나쁜 밥솥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차별화나 컨셉은 내 안에서 잡으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거북선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 거북선이죠.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원래 판옥선이죠. 판옥선을 가지고 거북선으로 했으면 거북선이 안 나와요. 판옥선이 길어지거나 판옥선이 짧아지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자기네들 안에서. 그러나 거북선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군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군의 수장은 일본에서 임진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을 때 일본의 해군의 수장은 해적이었어요. 해적은 배를 불지르지 않아요. 그럼 뺏어갈 것도 없잖아요. 해적은 일단 붙어서 뭐예요? 침투를 해서 다 죽여요. 그리고 배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선군이 맨날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두른 거예요. 왜? 얘네들이 들어오면 난 두르는 거죠. 그냥 두르니까 이번에 타가지고 막 깨서 들어오려고 그래. 누군가 못 들어오게 하면 들어가고 싶죠. 더 들어가고 싶어, 이제. 그러니까 철갑을 두른 거죠. 그리고요, 못 써있게 하고 빼쪽빼쪽 세운 거죠. 그러니까 거북선의 개념을 잡을 때도 누구를 봐야 돼요? 일본군을 봐야면 거북선이 잡혀요. 일본군이 대단하니까 거북선이 대단한 거예요. 일본군이 허접이면 거북선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허접인 애를 무찌르는 배가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잡을 땐 누구를 잡으면 돼요? 쟤를 보면 돼요. 그럼 내가 더 잘 보이거든. 훨씬 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컨셉이라는 것, 차별화라는 거를 했고요. 때로는 차별화를 위해서 컨셉을 바꾸기도 한다고 했죠. 여러분, 때로는 이뻐지기, 미스 코리아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올렸더라고. 제 친구는 1억 들여서 지금 미스 코리아 나간대요. 나가서 당선됐어요 하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게 누군지 진짜 궁금하대요. 근데 이게 그런 관점이에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나를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바꾸는 거죠. 혁신이 가축혁의 새신자죠. 그게 힘들면 뭘 해야 돼요? 차별화를 하는 거죠. 내가 바뀌기 힘들면 뭐예요? 남들이 내가 바뀐 걸 인식시켜버려도 그것도 바뀐 거니까. 차별화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와 같은 거예요. 앞에 컨셉이라는 놈이 있고요. 뒤에 차별화라는 놈이 있고요. 이 앞은 뭐예요? 이 헤드라이트는 뭘까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제시됐을 때 컨셉과 차별화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자전거가요. 혹은요, 외발 자전거랑 비슷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페달이 있죠. 차별화. 자, 차별화로 돌리죠. 그러면 컨셉이 돌아요. 그러면 기획자는요, 목적과 방향성으로 가겠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 이런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컨셉과 기획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부에서 설명을 할 때는 정의로 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일단 뷰포인트를 맞춰준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세요. 차별화 기획의 4단계를 볼게요. 그러면 차별화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단계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차별화를 하려면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 경쟁자 상황, 내 안의 상황. 자, 두 번째는 뭐냐? 차별화의 아이디어를 찾으세요. 세 번째는 뭐냐? 아이디어의 근거를 찾으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차별화를 소문내세요. 차별화 4단계라는 거예요. 차별화 4단계. 이건 개인도 그런 거예요. 나를 보시고요. 나를 차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다라고 하면 근거는 뭐예요? 대학을 좋은 데 나왔던가, 아니면 자격증이 많던가, 뭔가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없는 차별화는 사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소문내야겠죠. 아까 밥솥 얘기하다가 말했구나. 뛰어난 좋은 밥솥보다 더 좋은가? 좋다고 소문난 밥솥이에요. 그게 좋은 밥솥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왜요? 좋은 밥통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좋은 밥솥이에요. 그건 뭐예요? 좋은 밥솥인데 샀어요. 그건 뭐예요? 나쁜 밥솥이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딱 했는데 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화해서 컴플레인 걸어요. 그러겠죠. 좋은 제품은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 망해요. 근데 좋다고 소문난 거는데 내가 샀어요. 안 좋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재수 없는 애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나만 이상해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1000개 중에 불량품 4개가 걸렸어요. 아니면요. 샀는데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역시 좋은 거죠.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을 보자고요. 자, 스텝 1. 리뷰하라. 당신의 기업 또는 제품과 경쟁사의 관계를 파악해서 여러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와 어떤 모습으로 경쟁되는지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네? 여러분 내 물건을 하려면 나를 봐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을 봐야죠. 이분을 봄으로써 내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에서는요. 컨셉과 차별화에서는. 그죠? 자,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은 트렌드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하는 전략들이겠죠.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게 뭐야? 평가표예요. 네? 혹은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경쟁자의 관점도 됐죠. 최악이 뭐야? 나의 관점이에요. 최악이요. 자, 그리고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돼요. 소비자의 머릿속에 사다리를 생각해서 현재 어떤 사다리가 가장 큰 건지, 대세를 이루는지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는 누가 타고 있는지요. 자,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요. 자, 서비스를 알기 위해선 이렇게 해도 되죠. 스텝을 하기 위해서 A사, B사, C사, D사 이거 뭐예요? 점수표를 매긴 거죠. 사람들한테 1점, 2점, 3점, 4점, 5점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가 좋고 어떻게 나쁘고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기 본질적인 것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컨셉은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서비스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인터뷰 해보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경쟁 속성과 평가 요소를 경쟁사끼리 1점에서 10점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면 답이 나와요. 경쟁 속성? 이건 뭐예요? 경쟁자. 자, 차별화 아이디어의 발상법. 차별화하려면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특별한 것이 되려면 독보적이어야 돼요. 독보적. 네, 독보적이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사슴 중에 독보적인 애가 누구예요? 루돌프죠. 여러분, 루돌프 외에 다른 사슴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모르죠? 루돌프는 가슴이 아팠죠. 왜요? 독보적이니까요. 그러나 우린 루돌프만 알아요. 루돌프 송도 있고요. 인어공주는 11명인가요? 그 포세이돈에 따른 11명인가 12이에요. 저는 막내딸 이름밖에 몰라요. 엘리야. 왜요? 걔가 독보적이었거든요. 왜? 남들은 다 물속에 사는데 걔 혼자 뭐 했어요?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육상에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재가 노래도 불렀죠. 누군가 독보적으로 하려면 상황은 여러분 계속 독보적이지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뭐예요? Under the sea 하면서 노래도 불렀죠. 네. 물속이 좋아. 얘가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뭐예요? 나갔죠. 나가고 비극으로 끝났던 희극으로 끝났던 뭐가 됐어요? 우리는 그 인어공주를 알아요. 나머지 인어공주는요 몰라요. 여러분 동화 속에서도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미어놀이 새끼 똑같은 거죠.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 개미라는 영화 아세요? 개미 한 마리 모든 개미가 일하고 같이 댄스를 추자. 근데 한 마리가 뭐예요? 왜 댄스를 춰야 되는지 모르고 거꾸로 쳤죠. 그때 공주의 눈에 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그게 바로 용기라고요. 그 용기가 있으면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이디어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드스톰. 노드스톰은 뭐예요? 백화점이죠. 백화점인데 노드스톰은 한때 경기가 되게 어려웠을 때 모든 백화점이 사람들을 자름으로써 경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겨내려고. 근데 노드스톰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드스톰은 그때 사람을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노드스톰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백화점으로 1위가 노드스톰이에요. 왜? 사람들이 줄이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떨어지겠죠. 근데 노드스톰은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 늘리니까 뭐예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노드스톰은 그때 경쟁력을 지금까지도 갖고 가고 있다고요. 왜요? 친절한 백화점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친절하다고 소문난 백화점이 더 좋은 백화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친절하지도 않은데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일 잘하는 것보다 사장님이 나를 일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코렉스 자전거가 자전거를 한국에 갖고 왔어요. 어떻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자전거에 거의 철옹벽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삼천리 방방곡곡 내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가 있었죠. 삼천리 자전거가 해방 때부터 자전거를 꽉 잡았다고요. 근데 코렉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자전거는 뭐야? 이동수단이었어요. 이동수단으로 들어왔으면 삼천리 자전거한테 당했을걸요? 못 당했을 거예요. 근데 코렉스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빠르고 튼튼했죠. 자, 투방적이고 야성이 도전적이었죠. 코렉스 자전거는 걔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돌렸어요. 자전거를 레저로 해가지고 뭐야? 자전거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자전거 이런 거 있죠. 휙휙 돌리고 하는 코렉스 자전거. 예. 그게 팍 치고 들어가니까 뭐야? 누가 요새 자전거 타고 이동해요? 아이고, 시사님은 자전거 타고 이동하시죠? 자,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담은 거예요. 레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들어오니까 레스포라고 삼천리 자전거에서 다시 만들었죠. 예. 그래서 경향에서 무찔렀죠. 다시. 왜? 이건 힘의 싸움에서 밀린 거죠. 그러나 코렉스 자전거는 뭐예요? 시장이 침투할 때는 뭐예요? 과감하게 정면 돌파가 아니라 뭐예요? 차별화로 잡았다고요. 차별화. 만약 이 회사가 힘이 더 있었으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겠죠. 자, 차별화하려면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것이 되려면 독보적이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이 될 수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포지셔닝. 여러분, 포지셔닝의 3단계가 뭔지 아세요? 차별화의 3단계를 알려드렸죠. 포지셔닝의 3단계는 일단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옥스포드 사전, 저는 개념이 어려우면 옥스포드 사전 어원을 봐요. 그럼 이해가 잘 돼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1단계 시츄에이션. 상황을 보라는 거죠. 포지셔닝 하려면. 2단계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정해야 되죠. 그 다음 3단계 attitude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attitude를 보여야겠죠. 딱 보니까 상황이 양아치 건달이 유리해. 그러면 내가 건달의 위치로 가는 거죠. 가만히 있고 모험생처럼 있으면 건달이에. 아니죠? 그때부터는 짝다리에 뭐예요? 껌을 씹고 째려봐야죠. 누가 보면 까로. 이래야 깡패죠. 그래야 그게 애티튜드가 뭐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라고요. 더 그렇게 만드는 거. 더 명품을 명품스럽게 만드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세그멘트를 보는 거예요. 세그멘트. 시장을 제품 상체로 차별화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황에서 내가 들어갈 곳을 잡는다. 일단 소비자 위주로 보는 거, 제품 위주로 보는 거, 전략 위주로 보는 거. 소비자 위주로 보는 거는 여러분 세그멘트 이런 걸로 나눠지겠죠. 연령, 나이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알 테고. 두 번째,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나눠지죠. 미시족과 일반 주부가 청바지 사는 거 나눠줘요.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도 나눠지죠. 여러분 차를 살 때도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광고가 여기 없는데 스마일 페이스 있죠. 스마일 페이스 있죠. 노란색에. 지프 웽귤러가 선전할 때는 스마일 페이스에다 뭘 주는지 알아요? 수염을 그린다고요. 막 터프하게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보라고 그래요. 왜요? 차별하죠. 찝 차는 사람들은 여러분 터프하고 야성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절대 뭐예요? 그런 거 안 사요. 세단 사지. 딱 세그멘트를 자기가 잡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거. 자, 여러분 이것도 세그멘트죠. 여러분 이거 군대 광고예요. PX에서 구입하는 저렴한 선불 카드. 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만 해주겠죠. 자, 이러고 남사 피부 포상 휴가를 받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어떤 한 타겟을 딱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 차별화가 쉬우니까.
자, 이거 아까 나온 거죠. 이거 찝차. 왜 이렇게, 여러분 얘 면도해주면 이게 바뀌어야죠. 뭐예요? 세단으로 바뀌어야죠. 그죠? 자, 차별화하려면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것이 이거 독보적이어야 된다. 독보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나눠요. 투도어, 포도어, 생맥주, 흑맥주, 병맥주 계속 나누죠. 독보적이 되기 위해서요. 그죠? 여러분 나누면 독보적이죠. 이제는 나눠서 독보적이 되지 않아요. 왜? 나눌 만큼 나눴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독보적이 돼요? 융합시켜야 독보적이 돼요. 융합시켜요. 재와 재, 뭐 이런 거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붙여주고요. 예, 또 뭐예요? 남자와 여자 붙여주면 하리수 나오죠. 또 뭐 있어요? 뭐든지 다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이게 독보적이 되고 차별적이 되려면 뭐냐? 섞이기 어려운 애들끼리 섞여야 독보적이 돼요. 섞이기 쉬운 애들은 쉬워요. 여러분, 냉장고와 컴퓨터. 옛날에 신화창조 보니까 거기 LG 회사 사람들이 노트북을 막 이렇게 붙여요. 어떻게 하면 붙여질까? 그리고 붙여지는 거예요. 계속 붙여지고 여러분 핸드폰은 계속 붙여지면서 발달하죠. 핸드폰은 지금 뭐예요? 패션이랑도 붙여지죠. 지금은 DMB랑도 붙여지죠. 나중에는 뭐랑 붙여질까요? 그게 바로 핸드폰의 다음 스텝일 거예요. 핸드폰은 혼자 진화하지 않아요. 자동차도 그랬어요. 건물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지금은 무슨 전문가보다 뭐예요? 다빈치 교육이라는 것이 더 떠요. 다 잘하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나눔과 융합의 시대를 같이 갖고 있다. 효익 중심으로도 하죠. 여러분, 냄새 제거용, 미백용, 상황 중심으로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웃긴 게, 여러분, 괴로울 땐 무슨 술을 먹어야죠? 독한술, 소주. 어디서요? 포장마차. 그거를 우리한테 드라마로 계속 보여주죠. 네, 고민이 있을 때 와인 먹으면 이상해. 그죠? 고민이 있을 땐 서민처럼 살려면 포장마차 가서 소주 먹어야 되는데 더 비싸. 네, 가보면 더 비싸요. 차라리 호프집이 더 나아. 근데 왜 포장마차에 가느냐? 그렇게 우리가 심어지는 거예요. 분위기 잡을 땐 와인. 이렇게 잡는 거죠. 자, 이렇게. 억지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냐. 보졸레 두부인가요? 그 뭐죠? 포도주. 보졸레 두부죠. 맞죠? 보졸레 두부도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죠. 보졸레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네? 단기 숙성. 그렇죠. 원래 개념이 그거예요. 프랑스에서 포도주는 가을이나 이렇게 숙성돼서 나도 빨갛게 되면 하죠. 근데 프랑스 농부들은 그 사이가 되게 빡센 거예요. 네? 익고 뭐하고 그때가 얘네들한테 약간의 보릿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단기 숙성. 덜 여문 게 더 맛있다라고 뻥을 친 거예요. 한마디로. 덜 숙성이 게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덜 숙성은 씁쓸하겠죠. 그게 맛있는 거야,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게토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에이, 밍밍해. 에이, 이거 못하는 먹어. 맛도 없네. 근데 계속 뭐라고 했어요, 게토레이는? 달지 않아야 한다. 아주 이제 자기가 말해줘. 원래 단 거 먹는 거 달지 않아야 한다. 물보다 흡수가 빨라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조기 축구 했을 때, 제가 축구를 하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와이프들이 포카리 스와트 게토레이 주고요. 우리는 주전자로 먹자. 그럼 우리가 괜히 지는 것 같아요. 왜? 쟤네들은 물이 흡수가 빠르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라는 거야. 차별화는 만들어지는 부분도 여러분 2%.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야? 2% 부족할 때 그럼 채워야지. 그죠? 그 채우는 걸 여러분 물도 아니죠. 예, 물도 아니죠. 주스도 아니죠. 그 사이에 들어온 뭔가죠. 이렇게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보졸레 누보. 이게 그래서 대히트를 쳤죠. 예, 단기 숙성. 예전엔 이런 포도주 포도주는 달아야죠. 빨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빨간 포도주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포도주를 만드는 게 차별화하는 거예요. 백포도주를 만들면요, 여러분 검은 걸로 가는 거죠, 이제. 자, 여러분 이거 스와치의 스킨 캠페인. 여러분 시계는 시계죠. 시계가 아니어야 시계예요. 그런 컨셉을 가져야 돼요. 시계면 장사가 안 돼요. 시계는 태투예요. 왜? 시계를 시계라고 하면 평생 한번 찰걸요? 요새 망가지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스와치는 어떻게 했어요? 시계는 패션이고 태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패션 상황에 따라, 유행에 따라 바꿔 차야죠. 그때부터는 한 시계 갖고 오래 차면 촌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웃긴 게임인데 진짜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별화가 시계에서도 보면 얼마나 제가 제일 웃기게 보는 게 돌핀, 옛날에 돌핀이에요. 돌핀을 왜 샀냐면 100m 방수래요. 근데 난 100m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100m 들어가면 저 죽어요. 그죠? 근데 100m 방수가 왜 먹힐까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방수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온다라는 거죠. 100m 들어가 보신 분. 들어가실 일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세수할 때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후터스. 후터스도 되게 좋은 사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홍대에 들어왔어요. 후터스를. 뭐냐면 레스토랑인데 밥 먹으러 가죠. 근데 여기는 여자들이 다 짧은 것만 있고요. 후터스가 영어로요. 여자의 가슴이에요. 올빼미 눈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일단 사람을 뽑을 때 가슴이 커야 돼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걸어가면 그 옆에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는 할머니가 헤이 써니 하면서 뭘 그렇게 이따먹기 줘요. 근데 거기 안 가고 차 타고 후터스 가세요. 왜? 거기 가면 쇼도 보고 밥도 먹고 뭐 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재미적인 요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이게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이게 왜 됐느냐? 일단 본질적으로 다르죠. 네, 다른 데랑요. 할머니 가서 뭐 먹을 때 이거보다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남자들이 입장에서 봐서 뭔가 베네핏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분 여자분이 어차피 사례니까 저는 경험을 하니까 음식을 메뉴를 받을 때요. 헤이 허니 이러고 받는단 말이야. 그럼 미쳐요. 네? 베네핏이 분명히 주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성공해서 뭘 했느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자동차 그거 있죠? 열로 접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매거진을 뽑았어요. 매거진에서 올해의 후럴스 모델 해가지고 전국 프랜차이즈가 있으니까 거의 미스 USA 뽑는 것 스타일로 얘네들이 했다고요. 그래서 성인물까지도 들어갔어요. 차별화가 분명히 됐으니까 들어간 거죠. 만약 이 친구들이 할머니가 그냥 해요. 여러분 많이 주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그래야 차별화가 돼요. 할머니들이 일단 투박한 아줌마들이 와서 음식의 맛과 서비스로만 승부할 때 후터스는 어떻게 했어요? 벗었죠. 네. 벗으면서 또 다른 혜택이 들어온 거죠. 근데 뭐가 더 맞았느냐? 이게 더 맞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럼 밀러. 살이 많나 참. 밀러도 마찬가지예요. 밀러는 원래 하이라이프라고 여러분 맥주는 고급 술이었어요. 보면 광고도 보면 흑인들이 서비스하고 막 이래요. 옛날 거 보면요. 근데 하도 안 팔리니까 뭐예요? 내렸어요. 내리는 방법을 어떻게 내렸느냐? 얘네들은 억지로 밀러 타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면 밀러 타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7시에 무조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밀러 타임 이거 땡땡땡땡 하셨다고요. 그러면 뭘 밀러를 주든지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왠지 또 밀러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 컨셉 차별화를 뭐냐? 하이에서 밀러 타임이라는 걸로 해서 푹 낮췄어요. 지금은 밀러가 대중적인 술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한다라는 거예요. 차별화하려면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차별화가 재밌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해라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전략 중심으로도 나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샴푸를 쓰겠다 뭐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전략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옵션을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해서 차별화할 수 있겠다. 이거는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USP라는 방식도 있어요. USP. 마켓에서 어떤 부분을 잡고요. 그 안에 랭크 오브 마인드. 여러분 랭크 오브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세단 자동차 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5개. 그 안에서 다 끝나요. 탑 오브 마인드라고도 말해요. 탑 오브 마인드. 커피 음료 하면은 5개 들어오는 거죠. 그 5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안 팔리는 거예요. 보통
7개라고 그래요. 밀러의 7이라고 그래요. 몰레의 7. 여러분, 사람은 7개까지 기억을 해요. 전화번호도 7자리죠? 백설공주와 7남자애. 또 뭐 있어요? 독수리, 오영재. 여러분, 독수리, 오영재 나오니까 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독수리, 오영재의 반대는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안 보셨어요? 알렉산더죠. 누가 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것 같아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있었을 때 독수리 오영재가 있는 애예요. 알렉산더는 까부시죠. 독수리 오영재는 지키죠.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러면 독수리 오영재는요? 해체죠. 그렇죠? 여러분은 뭐를 할 거냐? 알렉산더가 더 재밌다고요. 훨씬 재밌어요. 독수리 오영재보다. 왜요? 알렉산더는 맨날 뭔 일을 저지르죠. 독수리 오영재는요? 그거 처리하기 바빠요. 이기기는 무슨 만화니까 이기는 거죠. 자, 이렇게 랭커 오브 마인드 해가지고 브랜드 휠로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컨셉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그 중심에 어떻게 찾아내요?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더 나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죠. 혹은 그게 안 잡히면요, 어디로 봐요?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잡아내야겠죠. 없으면요, 심어야죠. 네. 없으면 심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내가 팔배를 할 때 뭔가 독창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목표를 선정하고요. 자,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 해야 돼요? 퍼뜨려야죠, 컨셉을. 그게 바로 IMC적으로 또 퍼뜨리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Attribute, Benefit, Value, Personality에서 Conceptualization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자, 그 외에 차별화하는 요소는 뭘까? 여러분 힘드시죠? 네. 아, 힘들어. 강의를 하면 그 다음날 약간 탈진을 해요. 무슨 무당이 작두 타는 것도 아니고. 아. 자, 그 외에 차별화하는 요소는 또 있죠. 일단 생산 전략을 차별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차별화는요 재밌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차별화는 막 하면 돼요. 막. 예. 여러분이 그래서 대표님이나 이사님일 때 이 방법을 쓰세요. 야, 차별화 전략이 뭘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차별화 100가지. 그래야 100번 생각해요. 그리고 그 100번에는 무슨 규칙을 줘야 돼요? 중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눈이 뻘개져서 와요. 안 갖고 오면 하나당 10,000원. 그러면 대표님은 이 대표님 일가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빡세지는 거죠. 야, 차별화 아이디어 좀 갖고 와봐. 내일까지. 다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에요. 한 사람 다 100개씩. 그럼 나는 내일 엄청난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0%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1부터 30은요, 다 비일비재예요. 그리고요, 31번부터 100까지는요, 유니크예요. 걔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흔적이 나온다고요. 왜? 채워야 하겠죠. 잠은 자야겠죠. 그럼 뭐예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본 거를 생각해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내나 짜죠. 그러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짜죠. 그러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말하죠. 그러면 한 사람 바로 어떻게 해요? 쏠려버려요. 이게 맞다고. 그러면 회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차별화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도 생산 전략을 차별화해라. 그럼 리첸. 뭐죠? 돼지 앞다리, 돼지 뒷다리.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언제나 최신의 이미지를 보유하면 돼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죠? 질레트. 여러분, 질레트는요, 진짜 웃긴 애들이에요. 질레트는요, 어떻게 해요? 지가 혁신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언제나 마7, 마2, 지가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질레트 사이트에 가면 지네들이 혁신하고 지네들이 좋아하고 지네들이 평가하고 지네들이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박영만 씨인가? 강의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란이 있는데 지가 깨면 병아리, 남이 빼면 후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레트는 자기가 깨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깨버리니까 누구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 아마존도 그래요. 한 발자국 먼저 전략이에요. 혁신을 내부에서 계속 습관화하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2 나왔다가 계속 하다 3 나오면 2는 또 안 주고 또 계속 바꿔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생산을 유발하는 거죠. 새로운 이름으로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멜론. 자, 여러분, 이런 전략이 있다고 했죠? 음원 사이트가, 그러면 음원 사이트면 음원스럽게 이름이 있어야겠죠? 근데 멜론. 걔네들이 돌릴 때 광고에서 멜론을 돌리죠?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얘 멜론을 돌리니까 KTF는 뭐예요? 도시락을 돌리죠. 근데 멜론이 훨씬 더 뭐 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도시락은 멜론처럼 안 갔죠. 자, 무조건 반대로 하라.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힐스데일 칼리지예요. 미국에서 돈 하나도 못 받아놓고 가장 자유로운 학교라고 뻥치는 학교. 힐스데일 칼리지. 여러분, 하인즈 케찹도 마찬가지예요. 하인즈 케찹이 케찹 많이 들어왔을 때 하인즈 케찹이 뭐라고 광고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케찹이라고 그랬어요. 다들 막 빨리빨리 나오고 하는데 가장 느린 케찹이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서 득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느리대요. 본질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느리면 뭐가 돼요? 농도가 강하죠. 농도가 강하죠. 케찹이 물 탄 것처럼 뚝뚝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느리게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이 넣는 거겠죠. 자, 이런 걸로 얘네들이 차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차별화의 근거 도출.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지금 쉴까요? 예? 그게 나아요? 예. 그러면 지금 쉬고 근거 도출 들어가겠습니다.